거짓과 성공. 1980년 7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지 1면에는 지미의 세계라는 기사가 대서특필이 되었다. 자넷 쿠크라는 26살 된 흑인 여기자가 취재한 기사였다. 지미는 8살 된 소년으로 마약에 중독되어 상습적으로 마약 주사를 맞았다. 여기자는 그 아이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마치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듯 생생하게 묘사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서 충격에 휩싸였다. 아무튼 그 기사로 인해서 그때까지 무명이었던 자넷 쿠크는 일약 명기자가 되었다. 마침내 신문기자들의 최고의 명예인 퓰리처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 문제가 생겼다. 여론들이 경찰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니, 어린 소년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경찰력을 다 동원해서 짐이라는 소년을 찾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소년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지미는 실제적인 인물이 아니라 한 무명의 여기자가 출세할 야심에서 꾸며낸 인물임이 밝혀졌다. 워싱턴 포스트도 그 기사가 허위 보도였음을 정중하게 사과했다. 물론 그 여기자는 완전히 매장되어 버리고 말았다. 쉽게 이루어진 거짓은 언젠가는 탄로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거짓과 기만으로 이룬 성공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 더군다나 그 거짓과 기만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경우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죄짓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성공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일일수록 그 열매는 더욱 값진 것이다. 눈속임으로 만들어진 열매는 썩기 마련이다. 꽤 많은 여우. 꽤가 많은 여우가 한 마리 있었다. 하루는 그 여우가 시골 동네 앞을 지나가는데 그의 눈에 포도원이 보였다. 그 안에는 잘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여우는 배가 고팠다. 군침이 돈 여우는 입구를 찾았지만 보이지를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울타리의 한쪽 구석에 조그만 구멍이 있었다. 여우는 그 구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여우의 몸이 비대해서 통과할 수 없었다. 꽤 많은 여우는 포도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흘을 금식하기로 했다. 일부러 굶어서 자기 몸을 홀쭉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여우는 마침내 그 구멍을 통해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여우는 포도를 실컷 따먹었다. 배가 잔뜩 부른 여우는 다시금 자기가 들어왔던 구멍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배가 너무 불러서 그 구멍으로는 나갈 수가 없었다. 여우는 어쩔 수 없이 배가 다시 홀쭉해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다리고 난 뒤에야 여우는 자기가 들어온 구멍으로 다시 나갈 수가 있었다. 여우는 나가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결국 내 배의 사정은 처음 들어올 때나 지금 나갈 때나 변한 것이 없구나. 이 우화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던 것처럼 갈 때도 다 남겨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지 않은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결국 다 반납하고 빈손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을 지나치게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자. 그러면 인생의 참 진리가 보일 것이다. 옥수수 농장과 시간. 옛날 미국 중부의 어느 농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이다. 대규모의 옥수수 농장을 경영하는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일이 있어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다. 그 사이에 그들의 4살짜리 외아들이 집 앞에 있는 옥수수 밭으로 혼자서 걸어 들어갔다. 아이는 계속해서 옥수수밭 깊숙이 들어가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끝이 없는 옥수수만 보일 뿐이었다. 잠시 후 볼일을 다 보고서 집으로 돌아온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깜짝 놀라서 그들은 주위를 아무리 살펴보았지만 아이를 찾을 길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경찰서에 아이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다. 경찰관들이 동원되어 밤새도록 횃불을 들고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아이를 찾지 못했다.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찾았지만 허사였다. 다음 날 새벽에 300명의 주민과 학생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일렬로 서서 손에 손을 잡고 한 발자국씩 천천히 옥수수밭으로 들어가면서 옥수수밭 전체를 샅샅이 수색했다. 드디어 그날 저녁 나절이 되어서야 그들은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아이는 싸늘하게 식어서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고 말았다. 그 다음날 신문머리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제목은 It was too late 였다.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다. 만일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더 일찍 손에 손을 잡았더라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가? 우물쭈물 하다 보면 때를 놓치고 만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내 것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그것이 모아져서 비로소 천리 길이 된다. 생쥐 2마리. 생쥐 2마리가 있었다. 하루는 이곳 저곳을 쏘다니다가 우연히 구멍을 뚫고 들어갔는데 그곳은 치즈 창고였다. 그곳에는 치즈가 산더미같이 잔뜩 쌓여 있었다. 죽을 때까지 먹어도 다 먹지 못할 만큼 많은 치즈였다. 그러니 생쥐 2마리는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들은 참으로 행복했다. 그들은 이제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매일 치즈 창고에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면서 치즈를 마음껏 배불리 먹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생쥐 2마리는 구멍을 뚫고 치즈 창고에 들어갔다. 그 순간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많던 치즈가 어디로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다. 2마리의 생쥐 가운데 한 마리는 발광을 하듯이 불평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어? 과연 이 말이 이치적으로 맞는 일인가? 치즈 창고에 들어있는 치즈들은 애당초 생쥐들의 치즈는 아니었다. 자신들이 여태껏 남의 것을 훔쳐먹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 치즈들이 없어졌다고 생쥐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발광하듯이 원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마리의 생쥐는 달랐다. 그는 미친 듯이 불평하고 있는 동료 생쥐를 딱한 듯이 잠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다른 곳으로 먹이를 찾아서 떠나갔다. 마찬가지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본래부터 나의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본래부터 개개인의 것이 아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임시로 맡아서 쓰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일시적인 것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자. 사람은 태어날 때는 무엇을 쥘 것처럼 손을 움켜쥐고 태어난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누구나 손을 편 채로 죽는다. 지나친 자기 소유욕은 부질없는 것임을 알고 진정한 값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겠다. 황금사과. 그리스에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달리기를 잘하는 아름다운 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녀는 소문난 미인이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 아름다운 공주에게 청혼을 했다. 그런데 공주는 청혼자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자기보다 더 빨리 달리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만약 달리기 경주에서 지면 그 사람은 공주가 던지는 창에 찔려 죽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많은 청년들이 공주를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청혼을 하고 공주와 달리기 경주를 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고 모두 다 공주에게 죽임을 당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공주에게 도전을 했다. 그는 품 안에 황금사과 3개를 감추고 경주를 했다. 누가 보아도 공주가 더 잘 달려서 그 청년이 질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공주가 앞서는 순간이었다. 청년은 공주 앞에 황금사과를 1개 떨어뜨렸다. 공주는 달리다 말고 자기 앞에 떨어진 황금사과를 주었다. 공주가 사과를 줍는 사이에 청년은 저만큼 달려 앞서갔다. 계속 달리다가 또 뒤처지면 황금사과를 던져 공주의 뜀박질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해서 그 청년은 공주를 이겼다. 그리고 공주와 결혼을 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동안 수많은 황금사과가 우리 앞에 던져질 것이다. 때로는 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권세나 명예일 수도 있다. 황금사과를 던지는 유혹자는 우리의 친구나 이웃, 심지어는 우리 가족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황금사과는 순간의 유혹일 뿐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로 달려가는 데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순간의 기쁨과 쾌락에 취하지 말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노인과 초상화. 어느 마을에 매우 값진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갑부가 있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슬픔에 빠져서 지내다가 얼마 후에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모든 예술품들을 경매로 팔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런데 단서가 붙어 있었다. 유화로 그린 아들의 초상화를 제일 먼저 경매에 붙이라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문난 수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경매장에 모여들었다. 유언에 따라 죽은 소년의 초상화가 제일 먼저 경매에 올려졌다. 그러나 아무도 그 그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잠시 뒤에 그 그림은 아주 싼 값에 한 노인의 손에 넘어갔다. 그 노인은
그림에 있는 소년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그 집의 하인이었다. 다른 경매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림은 단번에 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경매의 종료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변호사는 갑부가 남긴 유언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자기 아들의 초상화를 살 만큼 자기 아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소장품들을 다 준다는 내용의 유언이었다. 그리해서 노인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다. 사람들은 값이 나가는 예술품을 사기 위해 모여들었으니 평범한 초상화에 눈길이 갈 리 없었다. 어리석게 겉모습만을 보고 구하려 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으로 구한다면 더욱 값지고 고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링컨과 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이전이었다. 하루는 어느 육군 대령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은 대령은 자기 소지품 속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었다. 그리고는 잔에 따라서 링컨에게 권하는 것이었다. 링컨은 사양하면서 말했다. 네, 고맙습니다만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잠시 후 대령은 담배를 꺼내더니 링컨에게 권했다. 이때에도 링컨은 그것을 정중하게 사양하면서 말했다. 저는 담배도 피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링컨은 대령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제가 9살이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세가 위독했던 저희 어머니는 저를 침상 곁으로 부르셔서 간신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더러 일평생 동안 술이나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꼭 그렇게 하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대령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감동한 듯이 이렇게 말했다. 저도 만일 그런 서약을 하고 또 지켜왔더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링컨이 모친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희생을 치른 것처럼 약속을 이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약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자. Marry Me. 농구의 명문인 미국 네바다 주립대와 인근의 한 대학 사이에 농구 시합이 벌어졌다. 경기장에는 관중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으며 그 열기가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전반전이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되었다. 관중석 한쪽 편 중간에서 갑자기 하얀 천이 펴지기 시작했다. 관중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 속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펼쳐진 크고도 하얀 천에는 집채만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수잔, will you marry me? 어느 남학생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결혼해주기를 바라는 극적인 장면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서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기 시작했다. 그때 어느 구석에서 Say yes 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조금 뒤에는 그곳에 있는 모든 관중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Say yes를 부르짖기 시작했다. 잠시 뒤에 어디에선가
Yes, I will 이라는 또렷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와 함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탄성을 질렀다. 기막힌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을 응원하는 한마음, 그 멋진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학생의 행복감, 보고 듣는 이의 마음을 뿌듯하게 만드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바쁜 일과 속에서도 가끔은 저 푸르른 하늘을 쳐다보라.